영어라는 책을 가지고 아이가 언어를 발달을 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네. 우리가 시간도 내야 되고,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방향에 있어서 누군가 조언해 줄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재미나게 표현력이 읽어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한테 읽어줄 책을 만약에 이거를 내가 잘 모르겠다면 먼저 미리 보고 이런 거구나, 그럼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구나를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엄마표 영어 코칭 역량이 되는지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네네. 매일매일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로 책 육아, 영어 책 육아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할 때 있어서 내가 이런 분야를 다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체크하는 이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가지 영역으로 하거든요. 네. 어떤 환경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지, 미루기만 하는지, 영어 능력이 되는지, 조언자가 있는지,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튜토리 카페.kr 들어오시면은 거기에서 무료로 이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코칭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부족하다면 저는 그 책을 읽어준다면 적어도 한 번씩 모르는 단어, 모르는 발음이라고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읽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발음이 무서워서 주저하시는 분들, 발음 괜찮아요, 연습하면 돼요. 우리 원어민이 아닌데 잘할 필요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언어가 뜻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어떤 이야기가 흐르는지, 그리고 발음이 문제라면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영상도 저희 딸하고 같이 만들어서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만 있으면 내가 조금 노력을 좀 해서, 연습을 좀 해서 아이한테 유창하게 재미나게 읽어주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 재밌다. Positive experience in English. 이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계속 해주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이 스스로도 책을 볼 수 있고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나의 경험과 연결해서 이 인물이 어떤 상황인지 추측하면서 다음은 어떻게 될지 추론하면서 그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엄마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준비를, 그리고 그 준비에 대한 대안들, 솔루션 주는 것까지를 저희 테스트에서 다 제공을 사실 하고 있죠. 엄단태에서요. 네. 아이들은 언어 천재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리면 어릴수록 쉽게 아이들이 습득을 하죠. 여러 가지 보편적인 방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해력, 영어 문해력 관련된 프로그램, 원서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제시해 놓은 것들이 과학적인 결과들 또는 제2언어 교육론, 습득론에서 말하는 것들을 담아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의 학습 효과가 높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거 싫어요. 그렇죠? 아이의 성향이 달라요.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와 그 다음에 부모가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그 환경 안에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들이 저희 딸 같은 경우에 저는 많은 말을 걸어주죠. 생각을 하고 책을 읽어주고 언어를 바라보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근데 수학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수학이 좀 약해요. 이게 바로 이제 부모한테 받은 것도 있고 부모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어떤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지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IQ 테스트라는 거 있죠. 굉장히 좁은 어떤 테스트였어요. 우리의 지능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것들 이렇게 측정해도 되어 하는 카테고리가 8개가 있어요. 8가지 하워드 가드너가 이제 8가지 지능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어떤 지능이 좀 더 발달해 있을까? 강점 지능을 통해서 약한 부분을 학습을 경험하게 해준다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죠. 처음이지만 내가 잘한다, 재밌다, positive experience를 갖게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중지능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지능이 이제 우리가 개인차를 만드는 굉장히 큰 변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지능, 그래서 그 중에서는 단일 지능이 아니라 8가지 지능.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격적 특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격이라고 하는 거 아이들 낳아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아주 영화라도 사람을 보고 방글방글 웃는 아이가 있고 또 막 우는 아이가 있고요. 고집이 센 아이가 있고 그렇죠? 순한 아이가 있어요. 순둥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질이라고 해요. 그걸 temperament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질적인 것들이 보여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예 낳자마자 그거를 볼 수는 없어요. 그 아기들은 눈을 감고 잠을 자기 때문에. 하지만 2주 이내의 아이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아마도 기질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기질적인 부분들이 0 to 3 시기를 거치면서 이 환경 안에서 그게 굳어져서 성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고정적이라고 봐요. 굉장한 인상적인 어떤 경험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성격은 좀 고정이 되는데 이 고정되는데 성격대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 성격은요, 우리 인간은 성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격적인 어떤 특성을 보일 때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걸 이렇게 조절해야 되겠다. 내가 나를 모르면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성격적인 특성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조절을 해야 되겠다. 조절이 가능해요. 의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내 무의식대로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서로 이렇게 배려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성격은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아마 여러분들 MBTI 테스트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성격을 구분하는 어떤 검사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16개로 이제 나눠요. 그렇죠? 근데 성격이라는 게 16개로 나눠질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 그렇게 아니 16개 그러면 혈액형도 맞아요. 얼추. 근데 그 혈액형도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인간은 더욱더 다양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심리학 쪽에서 연구에서는 MBTI보다는 저희가 오션, 빅 5, 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5가지, 성격의 5가지 요인으로 내 어떤 정도가 높고 낮다, 매우 낮다, 중간이다, 보통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요. 우리 색깔이 있잖아요. 빨강색. 빨강색도 얼마나 색깔이 많아요. 그 색깔이 엄청나게 빨강의 반대가 파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MBTI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강색에도 굉장히 강도가 뭐 채도나 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성격의 5가지 요인이 바로 그렇다고 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 openness예요. 그렇죠. 개방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개방성이 뭐냐면 어떠한 지식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호기심이 있어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특징을 가지냐? 그게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어요. 경험해보고 싶고. 저 그래요? 개방성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호기심이 많고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리고 그 수준이 개방성이 정말 높을 수도 있고 정말 낮을 수도 있죠. 근데 수업 시간에 들어왔어요. 어떤 아이 개방성이 굉장히 높고 어떤 아이는 개방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한테 자, 모두 다 똑같은 그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너도 시키고 자꾸만 뭔가를 아이는 관심도 없는데 계속해서 아이한테 기회를 주면서 하려고 한다거나 나는 지금 선생님하고 무슨 뭔가를 하지 않고 난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별 관심도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이거 싫어. 부담스러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는 사실은 성격적인 특징을 염두에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학교 내에서의 어떤 교육 과정이라는 게 그거에 다 초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누가 가장 잘해줄 수 있냐면 내 아이는 하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조절을 잘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개방성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은 그런 거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많이 질문해주고 왜냐면은 그냥 본다고 해서 또 호기심이 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날 수 있도록 책장을 넘기고 다
다음에 what will happen next? 이런 질문을 주면 어떻게 될까?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개방성이 낮은 아이들한테 what will happen next? 지적해서 Tom, what will happen next?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개방성이 높은 아이들은 손을 막 저 좀 시켜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은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많이 주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들을 많이 준다면은 영어 학습에 학어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게 바로 openness가 되죠. 네, conscientiousness라고요. 발음하기 너무 어렵죠? conscientiousness. 네, conscientiousness라고 하는데 성실성이라고 해요. 성실성이 높은 아이들, 계획적인 거, 규칙을 세우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충동적인 반응을 안 좋아해요. 자기가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여기서가 뭔가 새로운 것들이 팍 발생하면 그걸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거기 가지만 성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억제를 하지요. 억제를 하는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실성이 높은 아이들은 학습을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은 같이 영어 책을 읽을 적에 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을 이제 오늘 읽을 건데 오늘 요 정도를 보자. 그럼 그 정도 볼 때까지는 아이는 성실성이 높기 때문에 끈기 있게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요걸 한 다음에 요런 부분들은 꼭 우리 연습을 하자. 듣고 따라 읽는 거 우리 그거 좋대. 우리 그거 하자. 그럼 그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하는 것이 영어 책도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외향성이라고 하는 외향성, extraversion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외향성이 높은 아이들은 뭐냐면 긍정적인 정서를 굉장히 잘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학습이 처음일 경우라도 영어 학습을 즐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죠. 학습적인 부분으로 너무 감사한 성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뭐냐면은 어떤 것에 어떤 중심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중심에서 그 과제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주목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의 중심이라든지 과제의 중심이라든지 그 중심에 서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활동의 중심, 그리고 사람들하고 또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좋아하죠. 중심에 있으려면 중심에 있는 사람 특징이 주변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뭔가 영어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죠. 자기 주도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까 개방성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누가 한번 해보겠니? 그러면은 계속 10번, 20번, 네, 저요. 이거 좋아하죠. 자기가 말할 시간이 아닌데도, 누군가가 말하다가 좀 텀이 있으면 이렇게 끼어서 들어오는 그런 경향성이 많아서 이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영어 학습에 굉장히 유리해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많이 붙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하고 책 읽기를 할 적에 내가 너한테 지금 관심을 두고 있어라는 표현들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자 해요. 외적인 보상도 그렇고 뭔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을 해주는 것이 이 아이를 계속해서 영어 학습을 지속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greeable, 친화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읽어내고, 지금 얘가 이런 상태인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가 있고 사회성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또래 관계가 굉장히 좋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굉장히 큰 아이디예요. 영어 학습을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내 학습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학습을 하다가도 옆에 있는 아이가 신경이 쓰여서 도와준다든지 그러느냐고 내 학습 시간을 뺏기게 되는 경향성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친화성이 높은 아이들은 오히려 학습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혼자
학습하는 것이 완전 학습 효과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랙션 매우 중요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그룹에 넣는 것들을 조금 미루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 온전히 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상황 안에서 학습,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하고 관계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해한 내용들을 같은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너의 생각을 들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외면적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때 그때 이제 사람들 속에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언어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북클럽 좋다? 다는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 아니죠. 어떤 순서를 어떻게 놓느냐? 먼저 이해하고 이해했다면 그것을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거기서 해도 좋지만 처음 이해할 때는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쓰이지 않게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게 온전히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거기 좀 초점을 만들 수 있게 순서를 좀 바꾼다면 학습 효과는 더 우리 신경성, 예민한 사람들이 이제 신경성이 이제 높을 수 있어요. 외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외향성이 높은 아이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이 신경성이 높은 아이들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서를 잘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조금 학습에 있어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때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이요. 굉장히 불확실성,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등장해요. 모르는 단어들. 그리고 불확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 안에서 불안감이라든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새롭고 막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함이라든지 그 부정적인 정서를 낮춰야지만 학습에 집중을 하면서 학습 효과를 높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습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다는 이 불안한 상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불안한 이런 낯선 상황이라든지 모르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난이도가 높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공간에서 어떤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는 것 아이가 정보를 이해하는 어떤 내용들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먼저 조절을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과제도 수준을 너무 높게 잡는 것이 아니라 과제 수준을 좀 낮춘다거나 아이가 딱 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제를 준다든지 책도 마찬가지로 다소 어려운 책보다는 다소 쉬운 책이라든지 그런 책을 가지고 불안함 없이 아이가 또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또 예민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해요. 모든 성격이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고 다 양면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어떤 상황을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책의 난이도라든지 과제의 난이도라든지 그리고 영어 학원을 보내기로 결심하셨다면 바로 그날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너가 공부하게 될 곳이야 라고 미리 좀 사전에 가서 돌아봐 주고 미리 그 환경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엄마라는 믿음직스럽고 편안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하고 같이 엄마 평화하기에 아주 가장 사실은 적합한 아이들이 바로 신경성이 높은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를 딱 봤을 적에 우리가 표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교사들도 그게 다 보이거든요. 요쯤에서 이 질문을 주면 쟤는 대답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렇게 질문을 줬을 적에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잘하는구나 즐겁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또한 그 학습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예 불안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실패할 가능성을 굉장히 민감하게 감지해요. 나 못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것들 감지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선생님 이거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준비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연습 준비를 잘할 수 있고 그 아이가 그렇다면은 아이가 불안해하기 전에 엄마가 그렇게 코치해 주시면 돼요. 불안할 필요 없어. 엄마랑 좀 더 들어보자. 아이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성격이든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는 어떤가 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지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을 기대하는데 그 아웃풋이 예상치 못했던 거네. 도대체 뭐가 원인일까? 얘가 지금 이런 성격적인 특성이 강하니까 이때는 내가 이 환경을 이렇게 조절해 줬어야 되는구나. 책 고르기는 이렇게 했어야 되구나. 저런 활동보다는 얘는 이런 식의 활동을 하면서 읽었던 내용을 반복했을 적에 학습 효과가 높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테스트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리티.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한테 적합한 책도 추천을 해줍니다. 책 추천부터 책 활용하는 방법까지, 책 읽기 전, 중, 후에 어떤 활동이, 책 읽으면서는 어떤 거에 주목을 하는 게 이 아이한테는 가장 최적의 영어 책 읽기 방법인지, 그런 것들을 결과지에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죠. 출시가 되면은 먼저 웬디북에 오픈해 드릴게요. 네. 박사님으로서 그죠, 이제 경험하고 또 이제 연구했던 그 결과물로서 어머님들이 이렇게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아니면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싶은 아쉬운 점 같은 건 없으셨을까요? 많죠. 많다고 하니까 많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공교육, 사교육 교사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학부모도 있는 것이지, 학부모 교육이 1번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은 잘 교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배운 내용들을 적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영어 교육을 하시려는 엄마분들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도 내가 좀 쉬워야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학습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갭을 좀 채우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좀 많죠. 그렇죠?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유행에 민감한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정말 뭔가 아웃풋이 나오고 아이가 뭔가 발달을 해 나간다는 게 눈에 띄니까 이제 힘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해요. 하지만 저기서 누군가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면 돼요. 어느 날 언어가 폭발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저것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믿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게 그렇죠. 어머님들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그거 학습 효과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One mole digging a hole. 그렇게 읽어준다고요? 이렇게 해야 또박또박 천천히겠죠? 어때요? 계속 듣고 싶으세요? 아니요, 일단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죠. 그렇죠? 우리 뇌는요, 지루해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인풋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해하는 아웃풋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때 이게 정보가 탁 들어올 적에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을 하면 할수록 학습 효과는 높아져요. 아주 아름다운 책을 이렇게 등장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금세 지루해져. 고개를 휙 돌리죠. 그렇죠. 우리는 아이의 바디 랭귀지 통해서 지루하구나 알아채죠. 자, 그렇게 하는 순간 사실은 학습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정말로 몰입을 할 수 있도록 가리키는 이것에 같이 바라보고, 가리키는 것이 어떤 말소리를 가지는가, 그게 이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고 듣고 그리고 말해내는 그 과정들, 이렇게 해야지 기억 속에 학습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이제 집중을 하는데 지루해지기 시작하면은 학습이 집중이 안 되고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라고 사실을 끼어들기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도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을 쉬운 거,
선호하는 경향, 그쪽 분야에서 누군가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선생님께도 네. 픽토리 라이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또 전파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변화해요. 그리고 네. 혼자 하는 거 이것들을 마음은 가득하더라도 몸이 제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는데 이럴 적에 커뮤니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쑥쑥. 엄마 표현과 창시자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혼자 할 때는요 포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같이 하는 힘이 크게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커뮤니티의 힘이에요. 그리고 넛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옆구리 쿡 찔러주는 네. 사람. 그래서 저와 이제 스텝 여러분들이 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죠. 재밌죠. 그리고 뭐냐면은 힘들어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은 문해력 전문가가 제 워낙 직업이 아니었죠. 저는 사람하고 대인관계 지능이 좀 높아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친화력이 좋죠. 저는 외국인 회사에서 특히 인사 파트를 해서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사람 리크루팅하고 인터뷰 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런 일들을 막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한테 처음 영어 선생님이 되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잘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 낯선 것들을 해가면서 우리 아이가 또 재밌어하면은 모든 힘듦이 사라지잖아요. 잘하고 있어,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엄마들이 언제까지나 이 능력 있는 우리 자원들이 언제까지나 아이 육아만 하는 건 너무 아깝죠. 사회에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사회에 나와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우리 아이하고 많이 연습해보는 기회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네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우리 아이도 잘 키워내고 네. 그리고 그 능력을 사회에서 쫙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처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5년 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연습하고 쌓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러면 힘든 건 참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 네. 다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와,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엄마표 영어를 그냥 수동적으로 혹은 남들 따라가듯이 남들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어머니들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의 개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또 아이에게 또 맞는 성향에 맞는 뭔가 적극적인 개입 네 이런 걸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네네. 그렇게 한다면은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왔을 적에 좀 더 역량을 갖춘 역량을 네. 발휘할 수 있는 아이도 크고 더불어서 나도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미국 엄마표 영어 인터뷰를 신수정 박사님 모시고 여러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이랑 매일매일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는 것이 나의 숙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여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긍정적인 읽기를 경험을 함으로써 영어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그 관심을 영어책 읽기를 계속하도록 하게 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아이의 언어 발달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읽는 언어,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은 나를 말해줘요. 아이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영어책 읽기를 통해서 바른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 마련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힘을 키워주는 게 바로 엄마죠. 네. 책을 좋아하는 그리고 책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가지게 된 우리 신수정 박사님을 키운 우리 아버님께 감사드려서 여러분들도 엄마표, 아빠표 영어를 이렇게 실천을 그림책과 멋진 책들과 함께 네.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수정 박사님과 함께한 웬디북 엄마표 영어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